컴바인 연산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GitHub 그 사이트 보고 좀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다 공부를 했고요. 스타트 위드 먼저 보면은 이거 다 근데 저번 주에 다 공부하셨죠, 이 내용들. 네,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할게. 음. 얘는 이제 옵저버블을 방출하기 전에 특정 항목을 방출하기 위한 연산 함수. 연산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함수인데 이거는 그대로 거기 그거 복붙한 건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234를 방출하게 될 넘버즈라는 옵저버블이 있어서 스타트 위드에 1을 붙이면 1, 2, 3, 4 방출이 당연히 되겠죠. 이 마블대로 따르면. 근데 이제 이게 콜드 옵저버블을 좀 핫 옵저버블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콜드 옵저버블, 핫 옵저버블 개념이 콜드 옵저버블은 누군가 구독을 한 시점에서부터 방출이 되는 거고 핫 옵저버블은 구독을 하든 말든 일단 넥스트를 보낸 상황에서 방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는 스타트 위드는 얘를 무조건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뭐 서브젝트 제가 이거 예제를 다 서브젝트로 만들었어요. 그냥 서브젝트 이렇게 안 해도 그 넥스트를 한 번도 안 해도 얘네들은 다 방출이 돼요. 이게 또 역순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코딩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초기값, 초기값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라고보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스타트 위드는 무조건 핫 옵저버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 콘캣 이건 왜 대문자로 돼 있네요. 콘캣을 보면은 이 스타트 위드의 반대 개념이라서 옵저버블 두 개를 연결해서 첫 번째 시퀀스가 종료된 후에 두 번째 시퀀스가 방출된 함수고 그리고 스타트 위드랑은 다르게 요소가 아닌 시퀀스를 받아요. 얘는 그냥 이 요소들을 받았잖아요. 요소? 값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시퀀스로만 받고 두 번째부터는 시퀀스가 이게 핫 옵저버블이든 뭐 콜드 옵저버블이든 앞에 시퀀스가 컴플리트 된 게 아니면 방출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많죠. 앞에 게 안 되면 많은 거. 뭐 그 앞에 필터랑 매핑에서도 몇 개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플랫 맵 뭐 그런 것도 플랫 맵 레이티스트인가? 뭐 그것도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서브젝트가 있고 비헤이비어 서브젝트 이거 사실 좀 필요가 없는 말인데 비헤이비어 서브젝트는 대표적인 좀 이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 주석 무시하셨어요. 어쨌든 옵저버블 콘캣을 해서 서브젝트랑 서브젝트 2 그러니까 퍼블리시랑 비헤이비어를 하면은 음, 이렇게 되죠. 서브젝트에 먼저 퍼블리시라는 거를 방출을 하고 서브젝트 2에 프로젝트인데 그 서브젝트 2가 비헤이비어에서 맨 앞에 값이 써라는 거를 기본 값으로 줬죠. 근데 얘가 서브젝트에서 어, 온 컴플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서브젝트 2는 방출이 안 돼요. 그래서 서브젝트만 방출이 돼서 퍼블리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 예를 넣어줘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퍼블리시하고 밑에 서브젝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얘 다음에 바로 이제 서브젝트 2를 방출한 시점인데 이때 이제 얘를 먼저 보내준 다음에 얘네들을 보내준 거죠. 지금 코드가. 그래서 퍼블리시 하고 원래 이 프로젝트가 퍼블리시 서브젝트였으면 얘가 서브젝트 2가 프로젝트 이렇게 나왔겠는데 비헤이비어에서 얘가 먼저 나오고 퍼블리시 서브젝트 느낌표까지 출력이 됐고요. 네, 여기 있어요. 아래처럼 컴플리트를 내기 전에 콘캣의 인자 시퀀스를 방출하게 되면 당연히 방출되지 않는다. 바로 위에서 알밖에 퍼블리시 서브젝트를 방출해 주었지만 아래처럼 위치를 바꿔보면 써는 사라지게 되고 그 버퍼에 부가 채워지면서 퍼블리시 브젝트라고 방출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원래 이 시점
그러니까 이 불하는 게 방출되기 전에 컴플리트가 됐는데 얘를 만약에 불을 방출한 다음에 컴플리트를 시켜주면은 이 버퍼는 써가 지워지고 부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퍼블리시 브젝트 느낌표 이렇게 아마 방출이 아마가 아니라 방출이 돼요. 제가 이거 다 그 빌드 로그 찍어보고 다 하는 거라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출이 돼요. 그리고 뭐 콩캣은 이게 끝이고요. 콩캣 맵 보면은 플랫 맵이랑 유사한 게 아니라 사실 똑같아요. 그냥 순서 보장만 있어요. 순서 보장을 이제 플랫 맵은 그냥 지금 즉시 방출하는 놈 받아서 파이프에 뿌려주는 그 함수가 플랫 맵인데 콩캣 맵은 컴플리트가 안 되면은 무시돼요. 그러니까 그쵸 순서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주고 네, 네, 순서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서브젝트 3는 이 제네릭에 다시 퍼블리시 서브젝트에 스트링을 넣어주고 이렇게 콩캣 맵을 돌려보면 이거 제가 저번에 그 매핑 예제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온 넥스트 두 개를 했어요. 서브젝트랑 서브젝트 2를 퍼블리시 얘는 일단 빼죠. 퍼블리시를 하면은 얘네는 방출이 되는데 이 서브젝트 2는 방출이 안 돼요. 왜냐면은 컴플리트가 안 났기 때문에 방출은 무시돼요. 그래서 얘까지 서브젝트 느낌표 이것까지 하려면은 이 시점에 서브젝트 컴플리트를 해줘야지 얘네가 똑같이 방출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머지. 머지는 뭐 딱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얘네들 옵저버블들 합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에러가 나오면은 다 취소도 되는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에러 되면은 이 시퀀스들 자체를 멈춰야 되니까 어느 쪽에서든 에러가 나오면. 근데 컴플리트가 나와도 중단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은 계속 이벤트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서브젝트 1, 2, 3 이렇게 해놓고 음, 여기 이제 퍼블리시 서브젝트 점 머지도 되고 옵저버블 머지도 되고 뭐 다 돼요. 옵저버블 계열이면은.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위에 이 제가 설명한 함수들이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 스태틱 함수예요. 그래서 그 선언된 그 객체에서 머지는 안 돼요. 무조건 스태틱 그 함수 클래스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라서 네,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머지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출력되고 이런 거에 오히려 좀 플랫맵이랑 좀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플랫맵이랑은 또 다른 게 얘는 파이프가 아니죠. 좀 그런 차이는 있고 서브젝트 3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네, 서브젝트 1, 2만 있는 거예요. 맥스 콘커런트가 있어서 얘는 이제 카운트에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맥스 1을 하면은 두 번째는 무시되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무시돼서 얘네 서브젝트 얘가 출력이 안 되고 딱 여기까지만 되겠죠? 1로 했으면. 그래서 뭐 그런 그 옵션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컴바인 레이 테스트 이거는 이제 n개의 옵저를 합쳐서 어느 시퀀스든 최신 요소가 방출되면 그것과 함께 나머지 시퀀스들의 최신이 아닌 최근 요소들과 함께 방출하는 함수예요. 이거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되게 쉬운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좀 예제를 들어봤는데 서브젝트 1, 2가 있고 이 리절트 셀렉터 이거는 사실 여기 밑에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인자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이 리저트 셀렉트에서 이거를 매핑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브젝트 1이랑 2 나눠서 퍼블리시 서브젝트 이렇게 하면은 퍼블, 리블, 리쉬, 서시, 서브, 젝브, 젝트 그러니까 퍼블리시, 서브젝트 뭐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연결돼 있는 시퀀스들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업데이트가 되면 연결돼 있는 모든 시퀀스를 한 번에 방출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도 썼는데 그 저번에 예전에 한번 릴님이 저번 주인가 그 자기 옵저버블 본인 옵저버블 3개 있는데 그거 합치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제가 이거 어떠냐고 이거 어떠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아마 그게 이것 때문이겠죠? 얘네 이제 이 스태틱으로 또 머지처럼 스태틱으로 해야 돼가지고 옵저버블 하나 더 생겨서 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집도 좀 머지처럼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퀀스를 통으로 묶어주는데 이게 이제 머지랑 차이가 뭐냐면 머지는 그 방출하면은 한 대로 따로따로 그게 방출이 되는데 집은 얘네들이 합쳐져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리저스 셀렉트 썼는데 이거 안 쓰면은 그냥 여기 서브젝트 1, 2가 있으면은 이거 서브젝트 3가 자꾸 들어가 있네. 1, 2가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프린트가 이제 바뀌고 좀 그렇게 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한마디로 결합된 거예요. 지금 제가 코드를 좀 이렇게 써놔서 네. 그러니까 이 컴바인 여기서 이게 조금 이상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퍼블이 합쳐지고 그리고 리쉬가 합쳐지고 서브가 합쳐지고 젝트가 합쳐지고 근데 느낌표는 안 돼요. 왜냐면 서브젝트 1에 뭔가가 없어서 그래서 얘는 무시돼요. 방출이 안 돼요. 얘까지만 딱 방출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찝은 그러니까 다른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퀀스들의 새로운 방출이 다 같이 나와야만 그때서야 방출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 좀 개수가 무조건 맞으면 딱 방출되는 그런 네네, 개수를 말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 아, 개를 연결하려면 셋 다 방출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들어왔을 때 다 같이 방출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집이. 그리고 with latest from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트리거 개념 함수인데 트리거예요. 이제 이 여기 그냥 이 마블은 좀 나중에 보시고 글로 그냥 좀 쉽게 썼는데 A는 이제 시퀀스 버튼 그리고 B가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스 버튼 B가 시퀀스 데이터라면 파이프 시퀀스에서 A 시퀀스를 호출할 때마다 B 시퀀스의 마지막 요소가 방출된다 뭐 이건데 한마디로 얘를 부를 때마다 얘의 데이터가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B의 뭔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총소리로 했는데 서브젝트 2가 있어요. 서브젝트는 순수히 호출 역할만 하는 거라서 보이드도 상관없고 방출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걸 엮을 파이프 시퀀스가 있어요. 그 세 개가. 그래서 서브젝트 3 이제 이렇게 구독을 해놓으면 이 펑이라고 입력한 시점에는 방출이 안 돼요. 서브젝트 이 호출 서브젝트를 방출을 해줘야지 이 펑이라는 게 방출이 되고 똑같아요. 얘도 퉁이라고 했으면 이게 안 되고 호출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탕이라고 입력을 해놨어도 방출이 안 되고 이 서브젝트 그 호출 서브젝트들을 방출을 해줘야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예, 좀 이런 개념이에요. 샘플은 얘랑 똑같아요, 위에. 위드 레이티스트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한 번만 방출해줘요, 한 번만. 그래서, 얘 마지막에 탕을 제가 4번 호출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이전 값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코딩 할 때 조금 주의할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호출 시퀀스에 이 데이터 시퀀스를 엮었어요. 그 인자로. 근데 샘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퀀스에 이 호출 시퀀스를 엮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다른 쪽으로 접근을 못해서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고 A, M, B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좀 여러분들은 체육 시간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착순이라고 막 운동장 그 뺑뺑이를 막 체벌인데 운동장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
뭐 선착순 5명 이러면 5명 빼고 나머지 막 한 30명은 다시 뛰고 그렇게 5명, 5명에서 마지막 남을 때까지 막 운동장 막 10바퀴씩 뛰고 막 이런 그 체벌이 있었어요, 저는. 예. 예시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방출된 놈만 그 선택을 해서 방출을 계속시키고 나머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끼랑 거북이랑 있어서 또 똑같이 파이프가 있어야죠. 파이프를 파이프에 이제 뭐 토끼랑 거북이를 이렇게 두 개를 묶거나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가 돼도 먼저 온 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토끼가 먼저 껑충껑충이라는 걸 방출을 하면은 거북이가 앞만 이렇게 해서 막 그 컴플리트를 내도 무시가 돼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놨고요. 스위치 레이티스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마블이 없어서 그랬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RX 자바에는 스위치 온 넥스트인데 기능이 똑같아요. 스위프트에는 스위치 온 넥스트가 없고 스위치 레이티스트가 있어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음, 시퀀스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요. 파이프 시퀀스 하나, 그리고 스위치 시퀀스 하나, 그리고 데이터 시퀀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시퀀스들을 쭉 방출하고 또 다른 걸 선택하면 전에 선택했던 거 방출돼도 무시하고 새로 선택한 거를 방출하고 뭐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좀 기차 선로로 예를 들었는데 트레인 라인이 두 개가 있고 라인 스위치가 있고 이제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음, 파이프는 이제 라인 스위치에 스위치 레이티스를 해가지고 음, 이거 옵저버블이 아니라 퍼블리시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라인 스위치에 트레인 라인 1을 하면은 얘가 칙칙폭폭 계속 하면은 얘네들은 방출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멈추고 트레인 라인 2를 선택을 하면은 칙칙폭폭은 무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세 줄만 나오고 실제로도 이렇게 그 뒤에 우웅 이것만 세 줄이 나오고 다시 1을 선택하면은 우웅 이거는 무시가 되고 칙칙폭폭 이렇게 세 줄 이렇게 또 나오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로를 선택했을 때 통행 가능한 시퀀스만 작동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듀스 스캔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그 이전 값이랑 자기 값이랑 연산하는 거예요. 더해가는 건 꼭 더해가는 건 아니고 연산하는 거예요. 매핑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더하거나 뭐 빼거나 나누거나 모든 연산 기호가 가능하고 매핑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막 섞을 수 있고. 스캔이랑 이제 리듀스 차이는 리듀스는 컴플리트가 나야지만 그쵸 무시되죠. 컴플리트가 나야지만 이게 최종값이 방출이 되는 거고 스캔은 이제 방출이 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그냥 스캔 예제만 작성을 했어요. 스캔 서브젝트 이제 인트로 퍼블리시 내비두고 스캔 0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뭐라 그랬지? 아큐뮬레이터를 플러스 기호로 놔두고 여기에 이제 매핑이 돼요. 그래서 구독해가지고 그냥 11111 하면은 이렇게 1, 2, 3, 4, 5가 되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스캔이 아니라 리듀스면은 마지막에 5만 방출이 될 것이고 그 얘를 만약에 뭐 내가 스트링으로 했으면 스트링으로 해서 처음 값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매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음, 처음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아니구나. 정답.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에 이제 얘가 통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써보니까 옳은 예제는 아닌데 저걸로 계산기 만들면 뭐 그런 식으로 좋은 되죠.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다른 예제들 보니까 얘를 그냥 그 단순히 이렇게 순수하게 인트로만 그 예시를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캔이랑 리두스는 제가 볼 때 훨씬 실제 코딩할 때도 활용도가 많아 보여서 한번 나중에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